1932년 4월 29일 상해에 있는 홍구공원에선 소위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기념식장을 산산이 찢어놓은 두 발의 폭발음이 울렸다. 상해 임시정부 주석 이동영, 재무장 김구 등의 지도로 윤봉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거사는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정을 지키기에 혼선의 힘을 기울이고 있던 이동영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에겐 실로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일찍이 개화 사상을 받아들인 이동영은 윤치호, 이승만 등과 독립협회에서 활동했으나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과 북간도로 망명 서전 의숙을 설립, 후세 교육에 정진했다. 그러나 이상설이 만국평화회의에 황제의 밀사로 떠나자 자금난으로 서전 의숙의 문을 닫고 귀국한 그는 다시 안창호, 김구, 이시영 등과 신민회를 조직, 국권회복운동에 나서지만 끝내 한일 합방을 겪게 되자 다시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장차 독립군의 기관장교를 양성하는 일에 정열을 쏟지만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 그마저 여의치 않자 이동영은 깊은 좌절감에 빠진다. 아니, 어떻게 됐어, 서고 선생? 무사히 탈출하셨습니다. 탈출했어? 다행이구만. 예. PGC 승용차를 이용해 두 분 다 변장을 하시고 그 집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외놈의 추적을 벗어나기 쉽진 않았을 터인데, 그래 어디로 피신을 하셨소? 절강성 가흥입니다. 절강성? 예. 아차,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그리로 피신하시도록 주선하라는 백범 선생의 부탁이 계셨습니다. 아니, 그럼 임종을 그리로 옮기겠다는 얘긴가? 그렇습니다. 이젠 이곳 상해 법적에도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그런 판단인 듯합니다. 상해가 안전치 못하다는 판단은 옳은 판단인 것 같소.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올밤 안으로 기차를 타야 합니다. 이동영 일행은 아슬아슬하게 미국인 피치의 집을 탈출하여 중국 국민당 정부 지역에서 열차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중국 정부의 실력자 은주부가 마련해준 절강성 가흥에 있는 수련사창으로 향했다. 한편 이동영, 김구 등이 가흥으로 피신하자 자연 상해 임시정부도 가흥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이거로라도 묘기를 좀 하시죠. 저 아니에요. 자, 선생님, 너무 심려 마십시오. 가흥이 상해보단 불편하시겠지만 우리들이 활동하는 데는 그리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지요.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질 않소. 자, 선생님, 제가 어디 가서 이 마실 물이라도 얻어올 테니 억지로라도 좀 드세요. 그래, 그래야지. 선생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니 옛날 생각이 나는구려. 옛날 생각이시라니요? 선생님께서 처음 상해로 오실 때 말씀입니까? 아니요. 블라디보스톡으로 부제 이상설 동지를 찾아가던 때 얘기요.
그땐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었다오. 서간도에서 모든 걸 포기한 채 동지들과 뿔뿔이 흩어져 혼자 먼 러시아 땅으로 쫓겨가던 심정이 어떠했겠는지 한번 생각해보구려. 서간도에서 처자까지 고국으로 보내고 브라디보스톡에 온 이동영은 이상설과 재회하여 다시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서고장이 왔다고요. 서고. 나요. 나 이갑이야. 추정. 아니 이게 얼마만이오? 그래, 브라디보스톡에 계셨어. 서고장. 자, 오십시오. 앉으시던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자, 앉으시죠. 아니 손 놓으시오.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 이 손 놔. 아버지! 놓으라니까. 서고장, 내 꼴이 이렇게 됐어. 병신이 됐단 말이오. 주정, 면목이 없구려. 이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구해야 될 이 몸이 이런 병신이 되고만. 그 병이란 것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외다. 춥고 먼 남의 땅에 아니야. 아무튼 난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폐인이 되고 말았어. 난 서고장이 이곳에 오셨다니 하도 반가워서 달려왔는데 내 처지가 부끄러울 뿐이야. 아니 추정, 어이 그런 말씀을 하시오. 추정 애국단심을 모르는 이 누가 있으며 나라를 왜 이토록. 이런 추한 꼴을 보이려는 내 서고장을 찾아온 건 아닌데. 서고장, 나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려. 아니 추정. 내버려둬. 그게 나를 생각하는 아니 일이니까. 추정. 내버려두시오. 어쩌다가 추정이 처리됐소?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동지들, 그 누군들 저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 만주로 시베리아로 떠드는 많은 망명지사도 언제 어디서 저렇게 될지 모르는 저기들이 아니겠소.
극동 총독이 양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스탄빈 총독이 울라카에다 한국군 사관학교를 짓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이동희 동지가 이 소식을 들으면 아주 기뻐하겠군요. 그런지요. 그러니까 이동희 동지는 조국의 독립을 되찾는 길은 오직 무력 투쟁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으니까요. 이동지, 동지죠. 이동지. 동지. 내 너무 늦어서 미안하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리 앉으시지. 아무 때요. 그 뒤를 밟는 자가 있으시고 말이오. 그래서요. 걱정하실 거 없다. 내가 아직 멀찌감치 따돌리고 왔으니까니.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서 암약 중인 소위 대한광복군정서의 조직, 계획, 자금에 관한 일체의 정보 보고서입니다. 수고했군, 미야자키 소자. 감사합니다. 대한광복군정서. 그 조직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은 이동용, 이상설, 이동희 등입니다. 그들은 소위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군사학교를 세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뭐야? 자금이 어디 있나? 그 자금 문제는 고성학교를 세웠던 이용익의 손자 이종호란 자가 무기 구입 자금 10만 원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합니다. 어쩌자는 거야, 미야자키? 그럼 베일 활동을 가만히 내버려둘 작정인가? 아닙니다, 카카. 러시아는 베일 감정이 가장 나쁜 나라야. 더욱이 일류 전쟁에 패한 이후로 그 감정이 10년이 지나 올게도 풀리지를 않고 있어. 러시아 당국에서 그 같은 일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소직에게 맡겨주십시오, 카카. 러시아 극동 총독의 양해가 있었던 걸로 탐지가 됐습니다만 그건 총독 개인의 양해일 뿐 당국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독이 아무리 양해를 했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러한 일이 밝혀지면 총독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 신문을 매수하겠습니다, 카카. 신문? 그 신문은 하바로스크에서 발행된 신문입니다. 대체 우리들의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소상하게 보도가 됐단 말이야, 부제? 비밀에 새어나간 게죠. 왜냐면 밀정들한테요. 그거보다도 이렇게 되면 보스탄빈 총독이 아무리 러시아 황제 외숙이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소이다. 이동영과 이상설을 연행한다. 누가 이동영이? 이동영과 이상설의 원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두 사람은 주모자로 지목되어 러시아 관원의 조사를 받았고 이동영은 3개월의 옥고를 치른 끝에 석방됐다. 부제, 정신 차리시오.
이 상설이 러시아 연해주 니콜라옙스크에서 이동영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을 남겨놓은 채 숨을 거둔 것은 1917년의 일이었다. 추정 집에 계시오. 정이야, 아버님은 안 계시냐? 정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좀 좋아요. 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지? 추정. 이동영은 그 후 만주를 본거지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던 민족 고유의 종교인 대종교에 입교했다. 그는 대종교를 정신적 지주로 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대종교 정신은 그 옛날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의 화랑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 할배검의 배달도야말로 우리 유구한 5000년 한민족의 정통을 이어받은 그 원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영은 대종교를 중심으로 모인 애국지사들과 암암리의 거사를 준비했다. 그 무렵 제정 러시아는 2월 혁명에 의해 공산혁명이 이루어지고 제1차 세계대전을 틈타 일본군의 만주 점령이 자행됐다. 한편 일제의 탄압을 피해 수많은 동포들이 중국 대륙으로 건너갔고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에 뛰어든 많은 지사들이 상해로 모여들고 있었다.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 자주 독립과 우리들의 평등 복리를 우리 자손 여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이족 전제의 학대와 압박을 벗어나 대한민족의 독립을 선포한다. 우리 대한은 1918년 무오년 12월 만주 길림성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획기적 사건이 일어나니 이 무오 독립선언은 이동영을 비롯해 김교헌, 조소왕, 신규식, 이승만, 이시영, 신채호, 안창호, 이동휘 등 미주, 만주, 노령에서 활동 중이던 지사 39명이 대표로 서명했다.
무오 독립선언은 이듬해 일본 동경에서 이른바 28 독립선언을 몰고 왔고 급기야 3.1 독립선언의 대민족운동으로 전개됐다. 자, 이것이 오늘 새벽에 받은 한성 정부의 시안회다. 한성 정부의 시안이라니요? 예, 고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양에서는 정부 수립을 위한 계획이 비밀리에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성 정부의 임시헌법 초안과 강요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초안을 참고하자는 말씀이군요. 그렇습죠. 이제 와서 얘기입니다만 임시 정부를 미국이나 만주에 설치하자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있어 왔소이다. 하나 지리적으로 미국은 거리가 멀고 만주는 일본의 시찰이 심한 곳이라 결국 상해에 설치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입니다. 실로 역사적인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찍이 상해에는 신규식 지도하에 통제사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돼 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노령, 만주, 미주 등지에서 수많은 교포와 독립지사들이 모여들어 임시정부의 수립을 저마다 원하고 있었다. 이에 현순을 임시총무로 하는 정부조직 임시사무소가 설치되고 4월 9일 손정도, 이광수의 제1호 각 지방 대표회의를 열고 임시의정원에서 일할 의원 선출에 들어가 29명의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다. 제가요? 예, 서고 선생. 당치않소이다. 난 그만한 그릇이 못되고 나보다야 우리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일제와 싸운 훌륭한 애국투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뜻이 서고 선생을 의장으로 뽑자고 하니 어쩝니까?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해서 모두 한자리에 뭉쳤다고는 하지만은 모두가 다른 방법으로 딴 단체에서 딴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지사들의 총합체라 이 많은 이견이 속출되질 않습니까? 이 평소부터 사리 판단에 명백하고 그리고 청백한 인품을 지닌 분을 뽑자니 서고 선생을 빼고 누가 그리 있겠습니까? 그럼 이동용 의원께서 의정원 초대 의장에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신민일치 중에 협응하여 한성의 의를 일으킨 이래 30여일간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의로서 완전히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를 아자손 여민에게 세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함. 만세! 이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민족의 염원이었던가. 이 얼마나 통곡해야 할 민족의 비극이란 말인가. 나라 잃은 민족의 망명정부 상해 임시정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 망국의 서름을 아는 채 만주로, 러시아로, 미주로 흩어져 갔던 애국지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감격은 실로 컸다. 비록 남의 나라 땅에 임시로 세우는 정부였으나 끊어지려던 역사의 다리를 잇는 순간이었다.
이어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국무원 조직에 착수했다. 의정원은 국무총리의 미국에 체류 중인 이승만을, 내무총장의 안창호, 외무총장의 김규식, 법무총장의 이시영, 재무총장의 최재형, 군무총장의 이동휘, 그리고 교통총장의 문창범을 선임하여 임시정부의 내각 조직을 완료했다. 문제가 어디 그것뿐입니까? 각부 총장들도 선임만 됐을 뿐 하나도 부임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아니 이게 뉘시오? 백범, 이 언제 상해에 왔어? 선생님, 그간 성제. 백범, 자, 앉읍시다. 신민의 일로 옥고를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참으로 오래간만이구려, 백범. 선생님,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면서요. 선생님, 저도 임정청사에서 문직이라도 하게 시켜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저도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를 말려, 백범.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삽시다. 예,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어찌겠다는 기야? 에? 날더러 무슨 국무총리를 하라, 에? 무슨 어찌하라 해서 이거 상해다 불러다 놓고서리 참. 이 사람이 허수아비를 만들겠다는 게야 이 무슨 거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임정을 키워나가야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제에 대한 무력 항쟁뿐이요. 만주와 러시아에는 내가 거느린 의대의 수만 있어. 무력을 길러서 조국으로 쳐 들어가는 게 그게 그 독립을 찾는 길이란 말이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임정이 나라 잃은 백성들을 이끌고 외교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뭉쳐졌을 때에 이사, 외교 활동이라 미국에 있는 이승만한테 맡기면 되지 아니하겠소? 임시정부가 그리 중요하다 이승만 씨는 어찌해서 여태까지 부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오. 서고 선생께서 몇 차례 서신을 띄워서 빨리 상해로 건너오라고 했습니다마는 글쎄 그 다른 방법은 다 무의미하다 이거니. 외적은 지금 가히 이 파죽지세요. 외적은 미쳐서 날뛰는 이게 호래란 말이야. 그 호래의 뒷구멍에다가 시뻘겋게 불러달군 쇠붙이를 푹 쑤셔 넣는 일, 그리 해야만 독립할 수 있단 말이야. 참. 그런 과격한 수단으로는 절대로 우린 독립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우리 임시정부 안에 몇몇 동지들, 무단파로 자처하는 몇몇 동지들이 무력 항쟁만이 나라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지만 난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야 항이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총리이신 이동희 선생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소이까. 난 여러분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건 아닙니다. 난 여러분을 섬기러 왔습니다. 도산 선생, 임정의 지도자들이 반목을 일삼고 있는 일은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럴 때 서고 선생 같으신 분마저 안 계셨더라면 임정은 하나의 통일된 정부로 성립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다. 우남이 하루빨리 대통령 자리에 부임하여 임정의 반목을 털고. 선생님!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남 선생께서 이곳으로 오신다는 전갈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 엄동지? 예, 미주위원회에서 비밀 항우 전문지 도착했습니다. 도산 선생, 진작에 왔어야죠. 임정의 병이 너무 깊었소이다. 반목이 너무 심한 때에
이번에 상해에 와가지고 참으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무슨 하고 있었다. 독립운동하고 있었어. 어째? 아니 그러면은 공산당을 모아가지고 혁명하자는 것도 독립운동입니까? 무슨 어디? 이거 좀 보시오구나. 그 말씀을 좀 삼가하오다. 공산당을 하자는 거 아니고 독립을 하자는 게요. 독립을. 왜들 이러십니까? 대체 우나뭐 임정이 수립돼 계지고 대통령의 선임이 되고도서도 그 막중한 자리를 얼마 동안 비워뒀어. 임정을 이끌어온 사람은 여기 이 서고장이나 여기 이 사람들이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게요? 미주위원회에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일해 나가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대한의 독립도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국내나 만주에서는 수많은 동포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판국에 외교는 무수고 국제적 인수위 다 무수고 소여있단 말이야. 당장이라도 독립군을 구성해서리 외적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일이 급한일이지 무슨 그... 이거 봐요 이 총리. 이 총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정치를 모르는 소치예요. 무슨 어째 이거 보시오 우남. 아니 그러면은 독립군을 모아가지고 한반도로 쳐들어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우리 임정으로 보낸 60만 루블의 증여금은 행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서 답변을 해보라니까요 이 총리. 60만 루블의 증여금이라. 나 금시초무요. 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용권이를 레닌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임정으로 보낸 60만 루블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무슨 태도요? 60만 루블의 독립자금 문제는 나도 익히 알고 있었어. 하지만 누나, 그 문제를 이 자리에 거론한다는 건 적절치 못한 듯합니다. 이것 봐요. 미국이나 우리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말입니다. 한 끼에 빵을 줄여가면서 사탕수수밭에서 막노동 일을 하고 빌딩에 자벽부 노릇, 남의 집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하면서 모은 돈, 그 돈 1불, 2불을 모아가지고 우리 정부에 보낸 겁니다. 헌데 60만 루블이라는 거액의 행방을 찾는 것이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남 선생. 잠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생결단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대한의 독립 문제는 우리 몇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한국인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임정 최고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결입니다. 하나도 동지들의 단결이요, 둘도 동포들의 단결이요, 셋도 한민족 모두의 대동단결입니다. 우리의 이 같은 반목을 좋아할 쪽은 단지 한 곳뿐입니다. 우리와 싸워야 할 상대인 일본 사람들을 즐겁게 할 이 일을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무총장의 발언은 옳은 얘기입니다. 허나 이런 비행은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이라. 나는 러시아에서 자금을 보냈다는 얘기는 했어. 하지만 단 한 푼도 난 손에 쥐어본 적이 없어. 나도 한영권이, 김립 이런 사람들에게 속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김립이 하영권이를 러시아로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글쎄, 그건 나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지 않소?
당뇨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들란 말이야. 글쎄 왜들 이러십니까? 아, 우리 모두 한 발자국씩만 물러서서 생각하는 여유를 가집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임정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인 동지들입니다. 그만 두시오. 아이, 이 총리. 이따위 이 총리 자리네 그만 두겠다. 지금 만주와 러시아에는 내가 양성한 독립군 수마 있어. 나 혼자라도 독립군을 일으켜가지고 외적과 전쟁 일으켜서 나 혼자 독립을 찾겠단 말이야. 독립을 찾겠단 말이야. 이 총리. 이동휘. 그러나 그는 이론을 지닌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 조국의 광복운동을 위해 공산 세력을 이용하려 했던 그는 훗날 끝내 공산당원의 손에 암살당하는 비운을 맞아야 했다. 아니 도산, 어쩌려고 이러시오? 내각을 사퇴하겠다니 말이오. 이 같은 당파 싸움은 견딜 수가 없소이다. 우리가 오늘날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당정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이제 사색 당파를 임정에까지 끌어들여야 합니까? 난 물들기 싫습니다. 아니 그렇다. 이 총리가 사임하니 이때 도산 선생께서 내각에서 물러서리고 우리 임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서고 선생께 기대를 걸 수밖에 없소이다. 그분이 아니고선 임정의 혼란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소이다. 하지만 도산 선생의 협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난 크게 낙담했소이다. 아니 그럼 독립운동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을? 내 뜻은 임정 내각의 강요직을 물러나가겠다는 겁니다. 내 어찌 내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남 서고장 동지를 국무총리 대리로 임명을 했으니 모든 일이 이제 순조로이 풀리리라 믿습니다. 모두들 떠나고 나면 임정은 누가 지킵니까? 서고장 동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오남 태평양 회의는 우리로서도 중요한 회의입니다. 제가 꼭 참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참석을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가야겠다는 겁니다. 서고장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동남, 우린 20대에 서로 만나 구국운동을 함께 해온 동지회다. 이제 우리의 머리에도 백발이 덮였어. 그 긴 세월 동안 우린 어디서 뭘 했어? 우린 어디서 뭘 추구하느라 반평생을, 아니 일생의 대부분을 풍찬 노숙의 고행과 같은 생활을 해왔어. 무남, 어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거야 고국 광복에 대한 일념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남 동지. 우리는 나라를 뺏긴 지 10년 만에 비록 남의 나라 땅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를 세웠어. 근데 임시정부의 형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우남은 모르시오. 이동희 일파의 공산 세력이 우리 임정을 혼란시켰습니다. 이동희 일파가 우리 임정을 탈퇴한 것은 우리 임정의 장래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고장, 이동희 동지는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러시아의 신흥 세력을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어. 물론 공산주의 사상은 배격해야 합니다. 허나 임정 지도층의 분열은 안 됩니다.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 민족이 함께 뭉쳐야 합니다. 우남, 우린 흩어지며 죽습니다. 뭉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각 개인의 편견이나 감정 따위는 버려야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임정을 분열시키려는 불순 세력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서고장과 나의 견해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남이 임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 잃은 동포들의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날 죽여서 임시정부를 살려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남. 태평양 회의도 우리한텐 중요합니다. 전 그걸 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신의의 문제니까요. 아니, 우남. 내일 제가 떠날 때 서고장을 방문해서 하직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우남, 잠깐만. 우남! 선생님, 이동희 선생께서 북만주로 떠나셨습니다. 도산도 아무리 만류를 했지만 사임하겠다는 마음을 끝내 돌리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떠나버렸소. 선생님,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임정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렸구려. 서고 선생, 창조파가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 신수, 윤덕보, 김웅설 등이 한국국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무위원까지 뽑았답니다. 국고까지 새로이 정했답니다. 국고? 예, 고려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고려공화국. 선생님,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이러다 우리 임정은 4분 후 열정부에 구실동무단체 없어지고 맙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 난국을 수습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민족 진영 모두가 선생님의 영도 아래 한테 뭉쳐서 공산당과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서고 선생, 임정을 살려야 합니다. 임정은 각 계파가 내 알력과 독립운동의 방법론에 격돌러 공중분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사람이 없었다. 저마다 주의 주장을 내세워 임정을 외면한 채 흩어져 갔다. 이동영은 분열된 임정을 하나로 뭉치는 일에, 아니 텅 비어버린 집을 홀로 지키는 문지기처럼 그렇게 외롭게 임시정부를 지켜나갔다. 국무총리 대리로 행정의 공백을 메꿔 나가는 한편, 민족 진영의 대동단결을 도모하여 공산 세력의 침투와 방해 공작에 대처해 나갔다. 1924년 이동영은 55세 국무총리에 취임, 군무총장을 겸했고 그해 9월 이승만 박사의 장기 골석으로 대통령 직권을 대행 임정을 이끌어 나갔다. 알겠지. 사이토 총독 각하의 특별한 지시다. 알겠습니다, 각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동영을 접선 우리의 공작을 성공시켜야 한다. 하. 좋다. 오늘 밤은 한번 실컷 취하자꾸나. 오이! 하이. 술 올려라. 알겠습니다, 각하.
귀한 손님이시니 잘 모셔야 한다. 염려 마셔요. 꼼짝 마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움직이면 쏜다. 선생님이 깨시기 전에 어서 이 방을 나가자. 그럴 거 없다. 불을 켜게 김동지. 아이고 이거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이자가 선생님 침실을 엿봤습니다. 틀림없이 이건 아닙니다. 난 저 사이도 총독인 밀명을 띄고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난 자격이 아닙니다. 자! 사이도 총독의 밀명. 그게 뭐냐? 서고 선생님께서 일본 사람으로 귀화만 하신다면 전력에 과하는 불문에 붙일 것은 물론 여생을. 선생님, 이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기도 총독의 친서도 있습니다. 예, 서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저희 고향도 선생님 같은 목천으로 같은 돈이 아니었던 남인이 닥쳐라! 너도 같은 한 민족이거늘 같은 민족끼리 어찌 그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다니느냐? 총독에게 돌아가서 대한 독립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똑똑히 전하거라. 냉큼 돌아가! 선생님, 살려고 내다뇨. 이런 장 당장 처단을 해야 합니다. 도와주게. 선생님, 가서 내 말 분명히 전하거라. 선생님! 이동령이 사이토 총독의 은밀한 제의를 한마디로 거부한 이후 국내에 있던 그의 가족들은 일제히 강혹한 박해를 받아야 했다. 순순히 연필을 드는 게 좋을 텐데. 편지 내용은 간단하다. 원산에 있는 시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으며 부인 또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물론 편지를 상해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붙여준다.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동령이의 귀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족들의 고문이 심해진다는 것. 하나씩 하나씩 고문으로 죽어가게 된다. 그 점은 꼭 쓰도록. 차라리 우리 모자를 죽여라. 내가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어 죽을지언정 그런 편지는 못 쓴다. 쓸데없는 고집은 부리지 않는 게 좋을 텐데.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워온 그분에게 오점을 남기느니 차라리 난 죽음을 택하겠다. 닥쳐. 들어! 연필을 들란 말이야!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 가흥으로 피신한 임시정부는 다시 진강, 장사, 광동, 유주를 거쳐 기강으로 옮겼다. 그러나 1937년 7월 9일 북경교회 너구교 부근에서 중국군에 대한 일본군의 계획적인 도발은 급기야 중국 대륙을 중일 전쟁의 참화 속에 빠져들었고, 이에 따라 임시정부의 형세도 날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더욱이 임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직한 김두봉, 김원봉 등 공산주의 일파는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독립단체를 통합,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 임시정부를 심한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1939년) 이동영은 기강에서 71살의 나이로 다시 그의 생애 네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취임했다. 가만. 명색이 국무위원이라는 인사들이 우리 임정을 분열시키려고 획책하고 있으니 이것이 공산당 수책이 아니고 뭐란 말이야? 분열 조작을 획책하다니 염동지! 국무위원 7명 중에 4사람이 글로 넘어갔는데 이게 분열이 아니고 뭐요? 뭐라고요, 성재? 이 사람들 통일이란 말에 속아서 글로 넘어갔습니다만은 분명히 공산당의 술책에 넘어간 거예요. 천만에요. 조선민족이 하나로 뭉치자는 것이지 술책에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뭉치다니. 뭉치려면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뭉쳐야지. 임정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뭉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임정도 조선민족혁명당 안에로 뭉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었지? 바로 그 말이 우리 임정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가만 엄동지. 조동지, 난 괜찮소. 주의 주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임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엔 난 관계치 않겠소. 허나 어느 정당이든 단체든 하나같이 임정 아래에 뭉쳐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오야다. 임정은 이미 없어졌소이다. 뭐? 국무위원 7명 중에서 5명이 빠져나갔어요. 빈 껍데기만 남은 이런 임정이 무슨 정부가 된단 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진정이야! 이제 우리는 임정과 결별이야! 갑시다! 뭐야! 아니, 조덕지! 임정은 이제 그 명맥만을 유지하기에도 힘겨웠다. 그러나 이동영은 홀로 임정을 지켰다. 아니, 언젠가는 찾아올 광복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 선생님. 지켜야 하오. 예. 우리 임정을 백범이 계속 지켜야 하오. 사람의 일생은 짧은 것이지만 결의의 생명은 긴 것이오.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고 이제 동양 전체를 정복하려는 과정에 있지만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은 어쩌질 못했소. 물론이지요. 지켜야 하오. 백범, 내가 가고 난 다음에라도 백범이 계속 지켜주길 바라겠소. 선생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백범, 우리 안도산이 애국가 가사 하나는 아주 잘 지었구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일제 36년간 단절될 뻔했던 우리 민족사의 드높은 민족 사상과 애국 철학으로 또한 불굴의 독립 정신으로 역사의 다리를 잇기 위해 평생을 불살라온 서고 이동영. 그는 상해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의장으로 대한민국의 국호와 헌법을 제정했고 그 후 4번에 걸쳐 상해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하면서 혼란과 내분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던 임시정부를 사수함으로써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한 지도자였다. 그는 1940년 3월 13일 72살의 나이로 운명,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장으로 연결했다. 역사의 벼랑 위에 서서 민족의 파수병으로 일생을 산 서고 이동영. 그는 구국의 길에서 만인의 심금을 울리게 한 피 끓는 논객이었고 국난의 길에서 몸소 행동으로 결의의 독립을 일깨워주고 민족 자강을 부르짖은 독립운동의 선구자였다.